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폐막 1년째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 엑스포장의 사후 활용이 분할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지역에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먹는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뒤 착공할 광주 지하철 2호선이 도로 한복판을 지나게 됩니다. 지하철 역사도 지상에 설치됩니다. 대낮 음주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밤낮 없이 음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수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관한 차관급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쟁점이 된 엑스포장 매각은 분할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엑스포장 민간 매각. 정부는 지난해 말 1차 매각을 공모했지만 참여업체는 단 한 곳. 이마저도 자격이 안 돼 무산됐던 만큼 실무회의에서는 2차 매각을 분할 매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모는 이달 안에 실시되는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각 대금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매각은 지금 분할 매각도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매각 방식을 바꾸고요. 또 매각 대금도 1차 그 매각에서는 일괄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장기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바꾸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건의사항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선투자금 3,846억 원의 사후 활용 재투자와 크루즈보드의 배후부지 활용, 여수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책기관의 별도 설립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여수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엑스포 폐막 1년째, 민간 매각은 가닥을 잡았지만 사후 활용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다 보니 사회 취약계층들은 주로 지하수를 끌어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분석해보니 무려 10명 가운데 4명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지역 기초수급자 가정과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 27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11군데가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40%입니다. 이 물을 끓는 사람 먹으면 괜찮다는데 사람이 끓여 먹어도 한두 번이지 평상시 생활한 물을 끓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생활하수나 비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곳이 5곳 중 1곳. 총 대장균과 일반 세균, 가축이나 인간의 분뇨에서 나오는 분원성 대장균군이 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11곳 가운데 3곳은 문제의 성분이나 세균들이 모두 기준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들이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복통이나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질산성 질소는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청색증과 같은. 더구나 전남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기 싫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층과 지역을 벗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온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도와주라고 세금 들여 만든 심부름센터가 광주에 2곳이 있는데 이게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부 지역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각종 심부름과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6명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전화 착신을 해놓고 수시로 사무실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북구 신문에다 지금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저희 통화 연결을 해놨거든요. 광주 남부 장애인 심부름센터.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무시하고 시각장애인협회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또 공간을 만들고 얻으려면 돈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심부름센터를 북구와 남구에 나눠둔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광주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두 곳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부름센터를 잘 알고 이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광주시와 관할구청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편법 운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 카페 홀더가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홀더는 어제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독립과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도로 한복판을 지나게 됩니다. 지하철 역사도 중앙선을 중심으로 지상에 설치됩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윤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의 1호선은 도로 양편에 출입구가 있고 지하 1층에는 역사, 지하 2층에는 전동차가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호선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도로 중앙에, 그것도 지상에 역사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곧바로 전동차를 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지하철 출입구와 도로 양편의 인도나 버스 정류장은 횡단보도로 연결됩니다. 공사비는 줄이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계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고 살리고 또 수요 측면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하철공사는 2016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남광주역과 상무역은 1호선과 연결되는 환승역으로 만들어집니다. 41.9km 구간에 설치되는 역이 모두 44개, 1km에 한 곳꼴로 역이 생기기 때문에 2호선이 지나는 구간에서는 중앙차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역세권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실망하는 등 다소간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땅을 낮게 파서 지하철을 만드는 저심도 도시철도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승인할 예정이라며 사업 승인이 나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목적사업 기금이 적립만 된 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 문상필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30억 원이 조성됐는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또 무등산 보호관리기금 25억 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5억 1천만 원 등의 목적사업 기금이 낮잠만 자고 있다며 기금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 평균 4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전남 지역 17개 군지역 농어촌 버스 회사에 지원된 예산이 683억 원이고 이 가운데 120억 원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주 의원은 농어촌 버스 적자와 이로 인한 예산 지원 때문에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크다며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광양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적 민심 탐방에 나선 이 의원은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서울대가 연구나 교육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문제가 잘 풀리도록 서울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지역 주민들은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을 법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려고 하자 백운산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국립공원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 교육공무원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이 초등학교 교장 이모 씨는 지난 4월 학교 안 영어교육센터에 혼자 있던 영어 강사 유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업 방식 개선을 요구하던 교장은 대화 도중 유 씨의 신체를 만졌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유 씨는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수준과 정서에 맞춰서 지도를 해라. 그냥 서서 간단히 이야기하니까 하고는 돌아왔거든요. 파문이 일자 1년 기간제 교사였던 피해자 유 씨는 학교를 사직했지만 3년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해 무리를 빚었던 교장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데다 위원장도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구로서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독립적인 기구로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 과정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한 달 가까이 진위 파악을 못한 채 쉬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교단 내 성추문 사건의 재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광주시 광천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39살 김모 씨의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차 주인인 김 씨는 백운동에 차를 주차해뒀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36살 장모 씨가 김 씨의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갑자기 차에 불이 나면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한편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심야는 물론 대낮에도 음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가 잇따르자 앞으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음주운전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좌익 교수의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에서 5.18을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한 댓글을 단 아이디 좌익 교수의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분명히 밝혀 반드시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시민소송단 518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대학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언론 조작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수사 및 직권 남용, 현 정부 법무부의 늑장 수사는 국기 문란 행위이자 헌정 유린, 반민주적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회는 국정원과 검 경찰 개혁, 관련자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 그리고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에 배상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사법 주권을 세웠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선고 취지를 재확인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영업자 대부분이 주로 영세 생활형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영업자들끼리 협업체를 만들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 충당로에서 피부 관리실을 하는 박지란 씨는 요즘 들어 가게를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18년을 한 업종에 매달리면서 성실성 하나로 버텨왔지만 매년 매출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를 못 시키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력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김소영 씨 역시 해가 갈수록 직원들 관리가 어렵고 온라인상의 마케팅도 힘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꾸려나가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최근 이런 고충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 24명이 모여 협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력 관리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 브랜드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소속된 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게 됨에 따라서 마케팅의 능력이 이렇게 향상되어질 수 있다.
이미 소상공인 진흥원으로부터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아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동 설비와 공동 R&D, 공동 마케팅 등으로 3억 원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8월 1일에 다시 추가 모집 계획이 있으니까 협동조합이 설립된 5인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자영업자의 성공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창업 뒤 1년 생존율은 70%, 3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지역 자영업자의 42%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한시 채용된 초중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을 재임용하라고 광주시 교육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강사들은 4년 전 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 정책에 따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한시 채용된 강사들로 다음 달부터 근무 만기자가 발생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근무 기간이 끝나는 영어 강사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교육감이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8.7%로 지난해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유통 단계를 확 줄이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수산물 유통 경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6단계. 정부는 유통 단계를 4단계로 줄여 가격 거품을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맞는 거점 유통센터 건립이 골자입니다. 산지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지에는 분산물류센터를 도입하여 기존 6단계의 복잡한 유통 경로 외에 4단계형인 새로운 유통 경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은 40%는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시군과 수협,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나머지를 3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최하 60억 원대 사업인데 시군과 민간에서 부담할 돈이 적어도 18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은 특히 수협이 IMF 이후 건전성이 많이 약화됐고 자치단체도 예산 마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제 해남군과 수협이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을 신청했다가 돈 문제 때문에 좌초됐고 워낙 지원액이 많다 보니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전국의 산지 거점 유통센터 3곳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비가 너무 많고 요건이 충족한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주고 풀어주면은 할 사람이 있어요. 수산물 유통 구조를 확 고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돈 문제 앞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5만 원권의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호남 지역의 화폐 순 발행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올 상반기 호남 지역 화폐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화폐 발행액은 1조 9,3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60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수액은 1조 4,600억여 원으로 2,100억여 원이 감소해 순 발행 규모는 지난해 2,200억여 원에서 4,700억여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부터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의 매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해당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방침입니다. 주택 매입은 소유자가 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휴가철 화재의 절반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 동안 7, 8월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 조리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35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도 잦아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